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는 저자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이분이 쓰신 서문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내용 한번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저자는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주누비에브 베런드. 네, 프랑스 분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 주누비에브 베런드는요, 1881년 파리에서 태어난 분이시고 젊은 시절에 남편과 사별하고 시리에 빠져 살다가 신사구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의 핵심 멤버인 토머스 트로우드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제자가 된 이후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1925년에 미국으로 건너온 뒤 라디오 방송과 강연을 통해 삶의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베런드의 모든 저작 중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The Law of Attraction을 설명한 가장 뛰어난 자기 개발서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한요,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고 로버트 슐러, 그리고 나폴레온 힐, 또 조 바이테일, 이분은 조 비테일이라고도 하시는데 최근에 미라클이라는 책을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그전에는 닥터 휴렌 박사님과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셔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유명한 분이시고, 또한 이분 역시 더 시크릿이라는 영화에 출연하신 분이에요. 보면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고, 네,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시크릿 영상이나 시크릿 제 뒤편에서 이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이분도 아마 시크릿을 알기 전까지 20년 전만 해도 노숙자로 살다가 삶이 바뀐 분이라고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힘 아래 온 우주를 내게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앞에를 다시 보니까요, 시크릿의 정신적 뿌리,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고 삶을 변혁한 이의 가르침이라고 책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서문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 왜 이 책을 쓰셨는지 쓰신 날짜를 보니까 거의 100년 전입니다. 1921년 9월에 이 책을 쓰셨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공학의 계보 또는 끌어당김의 계보가 거의 100년도도 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문 한번 제가 이 시간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다. 나아가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은 완전히 없애야 함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썼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완전히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과 땅과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얻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뭔가를 소유하려고 노력할 때 긍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언제나 최고의 자아가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소유에 관해 지금껏 지녀왔던 생각이 순전한 오해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된다. 많이 소유할수록 만족스럽고 행복해진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장소도, 그 어떤 곳도 자체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행복과 만족감의 원인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삶의 기쁨은 우리 내부에서 온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기쁨에 넘치는 삶을 소망한다면 우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얻으려 노력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책이 시각화, 가로하고요, 소망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
법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각화의 법칙을 이해하고 어떤 수준에서든 시각화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이 책에서 사용한 노력이라는 말은 부담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무엇을 하든 부담이나 긴장은 없어야 한다. 내려놓음 또는 비움이라는 식으로도 좀 표현을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소망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현실로 창조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르는 결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우주의 법칙은 변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칙들이 특정한 조건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자신이 자연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 자연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책에서 시각화를 통해 얻어지는 수많은 가능성을 설명했다. 우리는 시각화로 인해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의 연속성은 깨지지 않는다. 이 책을 읽고 누군가 자신의 마음은 존재하는 모든 힘이 작용하는 중심임을 깨닫고 그 힘이 소망을 이루어질 방향으로 작용하리라 믿게 된다면 내가 바란 역할은 해낸 셈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소망 그림은 우주의 마음에 반영되고 상호작용이라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영적 형태든 물리적 형태든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개인의 마음과 우주 마음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법칙을 알게 되면 소유하기를 원하거나 존재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다가가는 길이 열린다. 우리가 소망의 그림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데 필요한 힘을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우주의 영인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으며 이 힘은 그것을 처음 만든 영의 본성에 맞게 사용되고 유지될 때만이 궁극적인 창조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이 책의 내용은 비로소 명확한 진리가 된다. 우주의 창조하는 영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를 통해 행동하고 반응하는 부모와의 관계와 같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네. 창조하는 영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를 충실하게 만들어낸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일을 바라는 모습 그대로 마음속에 그리고 비록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요. 그 그림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창조하는 영이 작용하는 중심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소유가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참 너무나 이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요. 한 줄 한 줄을 밑줄 그으면서 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 번 봐서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책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원문에 최대한 충실해서 저의 오히려 전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책 참 너무 좋으니까요. 꼭 한번 개인적으로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랑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